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범죄 예방 환경 개선의 이해와 실제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용산경찰서 범죄 예방 진단팀 박시영 경사입니다.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이제 가졌을 텐데 코로나라서 부득이하게 동영상 녹화를 사전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차는 범죄 예방 진단팀이란 그리고 경찰에서 범죄 예방 진단팀의 역할, CPTD와 범죄예방진단팀의 역할, 활동 사례, 매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CPO의 등장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현장 출동이나 범인 검거 등 사후 대응에 집중한 인력 투입 위주의 예방 전략으로 경찰 활동을 중심으로 하였다면 요즘에는 예방 참여 패러다임, 사전 예방 단계에서 공공기관 단체, 기업, 주민 등 예산과 인력을 모두 집중하는 단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범죄 예방 진단이란 경찰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리, 공원, 공공시설, 건축물 중에 특정한 지역이나 시설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 요인을 분석해서 범죄 취약 요소를 파악 진단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조선시대에는 호구조사, 방범신방, 근대에는 방범진단이나 현재에는 범죄 예방 진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진단팀은 2016년에 창설되었는데요. 그 지역이나 시설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 요인을 분석해서 범죄 취약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범죄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 민간과 긴밀한 협업으로 시설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전문 진단 분석 요원을 말합니다. 해외에 있는 범죄 예방 다양한 명칭으로 쓰고 있는 저희 CPO 그 선진국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뭐 예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범죄 예방 진단팀의 역할은 지역 취약 요인 진단 개선, 지역 진단 시설 진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구에서는 어디가 취약하고 불안하다. 뭐 이태원역 인근의 유흥주점, 동자동에는 쪽방촌 인근, 서울역 인근에는 노숙인 밀집 지역 이렇게 관내 특성에 맞게 무엇이 부족하고 보완해야 될지 진단하는 것을 첫 번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역 사회나 지자체와 함께 공유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지방청에서는 범죄예방정책연구 중장기 범죄 계획을 수립해서 일산 경찰서에 저 같은 담당자에게 하달하면은 저는 저희 용산 특성에 맞게 정밀하게 지역별 범죄 예방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올해 2021년 최신 용산구 문화사회학적 특징을 분석한 것인데요. 요즘에 그 범죄 예방 분석은 예전에 물리적 사회 환경이나 범죄 통계나 112 신고에 멈추지 않고 인구 수나 인구 밀도, 인구 이동, 또 기초생활 수급자, 외국인,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우범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문화사회학적 특징도 반영해서 함께 범죄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공유 강시 추진인데요. 그 용산구 범죄예방협의체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용산구나 용산구청, 숙명여대, 그 주민대표의원, 구의원, 그 각 분야를 대표하시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각자 본인들의 전문 분야에 맞게 자문을 해주시거나 또 주민 대표들께서는 평상시에 주거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점이 불편하고 불안하신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그 회의에 나왔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해결하고 중기적이나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추가적으로 더 협의할 점이 있는지 어떻게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범죄예방진단팀의 구체적인 공동체 치안 활동의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취약 지역을 분석 선정해서 취약 요인을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해서
어떤 아이템으로 발굴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한 다음에 함께 파트너 지자체나 뭐 민간 기관을 탐색해서 사업 예산, 사업 기간 등을 논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 CPTD 사업으로는 그 지하 보도, 한강공원 근처에 가면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지하 보도가 많은데요. 그 예전에 그 엽기토끼 살인 사건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살인 사건 때문에 주민분들이 이제 야간에 걸린 공원으로 출입하는 지하 보도로 이동하시는 것을 많이 두려워하셔서 어떻게 하시면 지하 보도를 원래처럼 사용하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서 여성가족과랑 같이 지하 보도에 24시간 클래식 음악이 나오면 어떻겠냐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작년에 4군데 지하 보도에 클래식 음악을 틀게 되었는데요. 그 야간에도 클래식 음악이 나오니까 시민분들이 안심하고 체육 활동이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원래의 근린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신문 기사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요.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구나 여러 주민센터 주민분들의 의견 수렴이나 여러 가지 의사결정 활동을 거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계속 이렇게 영어로 말씀하시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CPTD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하면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인데요. 그 환경 개선을 통해서 범죄 예방을 한다는 뜻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범죄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은 여성분들이 불안해하는 지역, 이제 1인 가구가 많은 지역, 유흥가 근처에 있는 지역, 주요 범죄나 112 신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그리고 각종 민원 신고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 통계나 112 유형 분석을 통해서 그 지역의 취약한 이유, 왜 취약한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게 되고요. 취약 범죄 유형이나 시간대, 세부적 현장 진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추석이잖아요. 이제 추석 기간에 가정폭력이나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 왜 더 많이 발생하는가? 시간대, 뭐 요일, 뭐 장소 같은 것을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대책을 세우기도 하고 물리적 취약 요소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경사가 가파르거나 인적이 드물어서 조도가 보안등을 설치해도 조도가 이제 확보되지 않는다. 그런 곳에는 바닥 조명을 이제 보강한다든가 이렇게 특정 유형의 범죄 물리적 환경 요인과 함께 결부해서 개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치안행정 데이터와 물리적 환경 진단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사회학적 특성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정밀 진단 후에 정책 방향을 개선하게 됩니다. 5대 원칙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시성, 접근 통제, 영역성, 유지 관리, 그리고 행위 지원 등 이제 CPTED 주요 5대 원리가 있는데요. 환경 개선을 통해서 이제 범죄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주민들의 이제 소유의식, 책임의식 등을 더 강조해서 활동성의 강화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해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원칙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성안심 기갓길입니다. 다들 길 지나가시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용산구에는 현재 17개소가 운영 중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이제 숙명여대의 이제 1번 기갓길, 2번 기갓길 2개소입니다. 주로 이제 지하철 승하차 지점에서 주거 밀집 지역까지 이르는 노선을 그 여성안심 기갓길로 운영하고 있는데 짧게는 뭐 300m, 길게는 500m나 1km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심 기갓길의 구성 범죄 예방 시설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CCTV랑 비상벨 그리고 112 신고 안내판, 바닥 도면 표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12 신고 안내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 40, 세로 30
10cm 직사각형 모양에 맞춰서 설치되었는데요. 그 앞에 보시는 160이라는 것은 저희 용산경찰서 고유 번호이고 01번이라는 것은 이것이 1847 낙일 7앞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각길 고유 번호. 그리고 가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 즉 초입인지 말입인지 알 수 있는 위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바닥 구별 표시입니다. 이것은 그 초입이나 중입, 말입 그 50m 간격으로 설치되어서 이것이 여성안심 기각길이라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안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벨과 CCTV인데요. 지금 용산구청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그 경찰관 팀장이 4분이 파견 근무를 나가 계십니다.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은 그 관제센터에 파견 나가신 경찰관이 곧바로 그 비상벨 작동 사실을 알게 되고 자동적으로 화상 순찰을 통해서 그 시민분의 위치를 파악하고 어떤 도움 필요한 요소가 있는지 서로 이제 쌍방 대화가 가능하고 쌍방 대화가 없다면은 더 위급한 상황으로 알고 순찰차 출동을 지령하고 화상 순찰을 통해서 처음에 작동하신 시민분의 동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각기 집식에서 전부 안내판을 설치해서 비상벨 시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사경인데요. 제가 2019년도에 제가 설치한 시설로 용산구 고유시설입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는 이렇게 사진과 같이 높이 달았었는데 실제로 이용해 보니까 여성분들 평균 키가 160이라는 점에 감안해서 여성분들 키에 맞게 그 제가 다 올라가서 위치를 다 높이를 다 수정해서 지금은 여성분들이 이용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우선 설치한 목적은 그 밤길 기가하는 곳에 이제 골목길에 인적이 드무니까 저 반사경을 통해서 후이시야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지 보고 사전에 대처하거나 이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반사경입니다. 특수 필름으로 만들어서 이제 차량 사고나 충격에도 되게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렇게 빠른 출동을 위해서 안심 기각길 근처에 거점 근무를 하기도 하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근근의 이제 숙명여대 이제 주민분들, 협력단체 분들과 함께 순찰을 하기도 합니다. 탄력순찰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탄력순찰 제도는 이제 주민분이 희망하시는 시간과 장소를 순찰 계획에 반영해서 저희가 순찰하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냐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신청하시는지 몰라서 전화 통화가 오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이제 순찰 신고라고 검색하면은 그 바로 이렇게 창이 떠서 그 시민분님이 순찰을 원하시는 장소를 시간을 지정하시고 그 특정한 이유나 저희 경찰관들이 참고해야 될 사항을 적어주시면은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우선순위에 맞게 순찰하게 됩니다. 그 추석 기간에 뭐 옆집, 윗집이 없어서 불안하신 분들은 추석 기간에 맞게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반영해서 순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들 화살표 기준으로 전과 후를 나눴는데요. 어두운 구역에 조명을 설치해서 야간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이제 범죄자가 범죄를 할 수 없도록 시야를 확보하는 것. 실제로 연구 결과 그 가장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시설물이 일반적으로 CCTV를 알고 있는데 보안 등이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CCTV는 이제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후 검거를 위해서도 통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은 저희가 그 숙명여대 명재관 원룸 밀집 지역인데요. 그 왼쪽에서 보시는 사진처럼
벽이 오래되고 황량한 느낌을 주는 그런 거리여서 이렇게 저희가 벽화를 그리고 그 벽 상단부에는 저희가 태양광 안심등이라고 해서 낮에 축적한 태양광을 기반으로 밤에 조명이 나오는 그런 벽부등을 저희가 설치했고요. 또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은 저희가 또 여성분들이 많이 사시는 후암동이나 원효로 삼가 같은 곳에 솔라 표지병이라고 해서 이제 바닥에 조명 광원을 설치해서 여성분들이 귀가하시는 길을 조금 더 많이 밝게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그 CPTED 활동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개선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역 남측 광장 사례인데요. 서울역이 서울 최대의 랜드마크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교통수단이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동안 노숙인 분들이 많이 직결하고 그 용산과 남대문 일대의 고질적인 지역 문제로 이렇게 작용을 해왔는데 인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업무 방해나 우전 취식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호소하시고 그 출퇴근길 직장 여성분들은 두려워서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고 먼 길을 돌아가기도 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어, 오랫동안 주민분들이 이렇게 민원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구의회, 구청 함께 이렇게 의견을 나눠서 어떻게 개선할지 이렇게 2년 동안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19년부터 환경 개선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제 경찰관들도 이제 나오면은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또 저분들이 이제 일정한 거주지가 없기 때문에 체포나 직결 심판이 그렇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더 고심해서 오랜 시간 동안 개선 문제를 저희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에 구의회 의장님을 저희가 만나 뵙게 돼서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서 일단 결집을 함께 모여서 이렇게 박스를 깔고 술을 마시거나 거리에서 주무시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했고요. 그 결과 구의회 의장님을 통해서 서울시 예산 1억 5천만 원을 저희 확보해서 그 녹지 조성하는 이제 보건녹지과, 도로를 바꾸는 도로과, 교통 문제, 교통행정과 이렇게 그 관계되는 모든 과들과 여러 가지 실무회를 제가 거쳐가지고 그 노숙인 분들의 안전사고도 방지하고 노숙인 분들의 질서 위반 행위나 범죄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왼쪽 개선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 도로 고도 폭이 15m라서 상당히 넓은 구간이라서 이제 마음대로 이제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주무시거나 또 노상 방에 오줌을 싸시거나 대변을 보시는 분도 봤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위생이나 폭행, 시비 다양한 좀 불안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오른쪽 개선 후같이 안전 펜스를 치고 그 화단을 조성해서 관목이나 녹지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였는데요. 두 번째 전면 사진인데 왼쪽 전 사진과 이제 오른쪽 후 사진이 그냥 봐도 차이가 많이 나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가도 저희가 예전에 확인한 것처럼 이렇게 노상방에 오줌을 싸거나 이렇게 단체로 술 마시는 모습이 많이 사라져서 주민분들도 많이 이렇게 환경이 더 좋아져서 좀 불안감이 덜하고 예전처럼 이렇게 출퇴근길을 돌아가시는 분들도 거의 적다는 저희가 반응을 들어서 좀 2년 동안 고심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수치인데요. 설치하기 전과 후에
그 노숙인 신고나 범죄 건수가 거의 과반수가 감소해서 노숙인 때문에 그 낭비되는 경찰력, 순찰차 한 대가 이제 몇 시간 동안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출동하지 못하는 낭비력을 저희가 근절하게 되어서 치안에 대한 대응력이나 현장 대응력이나 주민분들의 이런 체감하시는 만족도나 안전도도 훨씬 올라간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뭐 두서없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했지만 요즘 경찰서에서는 범인 잡는 일만 하지 않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에는 저희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80에서 100이라는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주민 여러분들의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생활해 보시고 좋은 점이나 안 좋은 점이나 언제든지 저희한테 건의사항이나 주실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방문이나 전화를 주시면 주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향후 업무에 반영을 하거나 또 기존에 해왔던 것 중에서 좀 잘못된 점이 있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해서 향후 업무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